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다정하고 친밀한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이제 후배들을 가끔 만나는데 예전에 직장 같이 다녔던 후배들 같이 저녁 먹고 이제 막 옛날 얘기 막 10년 전 얘기 막 뭐 15년 전 얘기 막 다 들춰내서 꺼내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썼나 봐요. 그러니까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다가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. 낯설잖아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예전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으니까 예전이 그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고맙다고 예전에 제 모습은요. 이제 고맙다고 안 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늘 긴장감이 이제 감돌고 그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제 모습이었어요. 후배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리더였어요, 저는. 지금은 이제 방송하고, 글 쓰고, 이제 강의하고,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거거든요.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,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.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. 많이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후배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할 때마다 그땐 진짜 참 내가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. 직장 생활에 그 당시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.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이제 늘 날카롭고 긴장도가 너무 높았어요. 태도는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그러니까 뭐든 잘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만약에 조금 더 유연하고 넉넉한 어떤 그런 태도로 말하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?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, 제가. 그러면 똑같이 애쓰면서도 분명히 성과가 더 좋았을 텐데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지금의 사회생활을 하시라고 오늘은 조금 더 그렇게 좀 넉넉하고 품이 넉넉해서 다정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요. 조금만 더 그들을 닮아가는 그런 유익한 10분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다정하고 친밀한 사람들은요, 첫째,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. 감정을. 상대의 감정을 묻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옆 팀에 이제 동료가 막 저한테 이제 왔어요. 와가지고 들었어? 뭐 그냥 오늘 완전 본부장 아침에 난리가 났었대잖아. 뭐 실적 보고가 뭐 됐다고 김 과장 아예 쥐잡듯이 잡았대.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 난리냐?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. 이러면서 가버렸어요, 이제. 근데 그 얘기한 본부장한테 쥐잡듯이 잡힌 그 김 과장이랑 내가 굉장히 친해요. 가서 좀 위로를 해줘야지 김 과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? 왜 그랬어?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? 네가 자리 만든 게 아니라 김 대리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? 이게 뭐예요, 여러분?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예요. 그게 상대한테 도움이 될까요? 김 과장한테?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? 내가 막 자초좀 물어보면 그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김 과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.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? 팩트가 아닌 감정을 묻는 게 훨씬 더 상대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열받았겠다. 엄청 속상했어? 뭐 이렇게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죠. 그 사람의 감정을. 또 예를 들어볼까요?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한 5명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제 늦게 온 거예요.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다는 거예요. 그 친구한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? 뭐 사고를 낸 거야? 당한 거야? 이거 물어보는 친구 있고, 보험에서 불렀어? 차는 어떻게 됐어? 뭐 공장 들어가야 돼? 괜찮아?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? 많이 놀랬지. 이거예요. 많이 놀랬지.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터치해 주는 거예요. 다친 데는 없어?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. 많이 놀랬지. 다친 데는 없어? 이게 정말 정석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을 먼저 물어봐 준다.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. 주말에 이제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해갖고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렇게 우리 보통 물어보잖아요. 근데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, 동료가. 그럼 뭐라고 물어봐 주는 게 좋을까요? 이럴 때도 거기 누구 나와 뭐 나중에 주인공이 죽는다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화 되게 슬프다던데 어떠셨어요? 이런 거. 그 영화를 보고 난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, 그 상대는요 나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 어떻게 된다? 상대의 감정을 물어봐 준다.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부드러운 거예요. 다정한 사람은 날 세우는
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. 누군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제 피해를 봤다. 이렇게 되면 짜증이 당연히 나죠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대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. 우린 여기서 이제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, 나 자신을 위해서. 왜냐하면요, 짜증을 내게 되면 일단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. 그죠? 그 짜증을 봐야 되는 상대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나한테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. 그럼 관계가 당연히 나빠지겠죠. 내가 이제 누군가 때문에 짜증이 났을 때, 저 사람의 어떤 실수 때문에 짜증이 났을 때 반사적으로 내놓을 말을 미리 딱 정해놓는 거, 이게 굉장히 유리해져요. 어떤 말이 좋겠어요? 제일 대표적인 거, 아이 그럴 수도 있지,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예 한 번도 안 쓰는 사람과 그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굉장히 관계에서 달라지고 나 스스로의 어떤 그릇 자체도 달라집니다. 이것도 노력이고 관심이에요. 자, 예를 들어서 옆 팀 후배한테 이제 현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에 내가 필요한 그 샘플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. 그런데 들어온 후배한테 갖고 왔어?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. 너무 죄송해요 선배님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선배의 반응은 또 여러 가지겠죠.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거 가져오는 게 뭐 어렵다, 그걸 잊어버리냐? 이러면서 신경질 팍 내는 거예요. 상대 무한하게. 그런 사람이 있고, 또는 그래? 괜찮아, 이렇게 말로는 했지만 굉장히 뒤끝이 있는 거죠. 딱 찍힌 거예요, 그 후배는. 나중에는 후배가 꼴보기 싫으니까 막 다른 걸로 트집 잡고 도와주지도 않고, 누가 봐도 뭘로 봐도 그거 안 가져다 줬다고 저러는 거구나, 뒤끝 굉장히 있다 저 선배,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선배가 있어요. 또 다른 선배 어떻게 해요? 그랬구나, 괜찮아, 어차피 내일 아침에 내가 현장 가니까 그때 갖고 와도 돼. 근데 막 후배는 계속 미안하다고 막 징징거려요. 그럴 수도 있지, 바쁘니까 괜찮아,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넣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. 결국 그럴 수도 있지, 이렇게 남한테 너그러운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 거요, 나 자신에게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듭니다. 자, 세 번째, 공감의 리액션이 뛰어난 거예요. 자, 무슨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, 알 것 같아, 내가 알지 저희 딸 보니까 막 알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. 이런 취임새들 있잖아요. 상대에게 참 말하고 싶게 만드는 리액션입니다.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감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말하고 싶잖아요. 안심이 되고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 다정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태도입니다. 타인을 향해서 이제 열려있는 태도예요. 근데 이제 전혀 그런 리액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공감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습관이 나한테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자꾸 과하지 않게 시도해 보는 거, 나 자신의 이미지는 물론이고요, 상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맞벌이 부부가 집에서 이제 저녁을 이제 막 먹는 거예요. 다 퇴근하고 와서.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, 회사에서. 그러니까 제가 때려치고 치킨집 할까? 내가 정말 배달을 할까?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겠어. 이러면서 막 직장 상사 욕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막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기가 제대로 못하고 나서 욕먹고 그것도 저녁 식탁에까지 와서 투덜대냐?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. 당신도 잘한 거 하나도 없네, 뭐, 들어보니까. 뭐 이래 가면서. 당신이 뭘 잘못하니까 욕을 먹지. 괜히 먹겠어? 내가 당신 상사라도 참 답답하겠다. 당신처럼 굴면. 자, 이랬어요? 그럼 저녁 제대로 먹게 되겠어요? 싸움 나는 거죠. 그 회사를 진짜 때려치운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다는 얘기잖아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바로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공감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. 뭔지 알겠어. 알지. 나도 부장한테 깨지면 진짜 사무실에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니까. 오늘 너무 성질나고 기분 나빴겠다. 우리 뭐 맥주라도 한잔 할까? 우리 남은 맥주 뭐 냉장고에 있나? 뭐 이러면서 막 꺼내주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그 공감의 리액션을 아주 과하게 보여주는 거. 이게 바로 정말 그 저녁 시간을 참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한 가지 더 볼까요?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. 감정은 물어봐주고 부드럽게
공감스럽게 대하고 공감의 리액션을 막 이제 해주는 그 1, 2, 3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되는데 자기의 말에 책임을 안 지거나 행동이 경솔하다거나 이런 사람은 다정하고 호감이 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내가 남들한테 다정하고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,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이전에 기본, 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이제 신뢰감이 생기거든요.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, 그 영상은 이제 재생 목록에서 참고하셔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신뢰감이라는 이제 바탕 위에서 정말 알지 공감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주고 기분이 어땠어? 감정을 물어봐주면 제대로 된 정말 이렇게 세트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올해도 다정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